코인 거래 하시는 분들이 꼭 매달리는 게 뉴스입니다. 이거 우리 앞에는 다 그림의 떡입니다. 그런 것을 해서 안 되고요. 해석이 안 되면 거래를 하지 않고 쉬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코인유다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인유다님과 함께 코인 실전 투자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편하게 나눠보고자 해요. 우선 코인 매매를 함에 있어서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코인 투자를 할 때 뉴스를 볼 필요는 없는 걸까요? 우리가 만일 작전 세력들처럼 뉴스를 볼 수 있는 여러 채널을 다 확보해 놓고 네트워킹이 돼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우리 일반인들이 그런 뉴스 채널을 가동할 수도 없고 그걸 또 뉴스라고 받아봤을 때는 이미 시간이 다 흐르고 장세에 반영한 때입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많죠. 그 뉴스는 오른다 그러는데 거꾸로 내리고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뉴스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구나 이런 정도지 뉴스를 보고 거래했다면 큰일 납니다. 한마디로 단적으로 큰일 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뉴스보다는 이미 반영이 된 가격을 중요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로 질문 드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혹시 어떤 봉 캔들의 모양이 나왔을 때 이것이 의미 있는 시그널로 볼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을 선물거래에서 보는 눈과 알트코인을 현물거래에서 보는 눈이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마냥 오르는 것도 아니고 마냥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은 몇 개월 동안에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 하는 대조정 구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이 다 돼 있죠. 그런데 아차하는 순간에 이것이 상승세 시그널을 넘어서 본격적인 상승세가 된다든가 본격적인 하락세가 될 때 그때 모든 트레이더는 똑같이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 외로는 거의 제가 만든 로직대로 움직이든가 거기에 따라서 융통성으로 시황지수를 반영한다든가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알트코인 거래를 하실 때 쌀 때 사서 비싸게 판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비싸졌을 때 매수를 해서 더 비싸졌을 때 판다 라는 접근으로 알트코인 거래를 하시잖아요. 혹시 이렇게 거래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알트코인은 기본적으로 그 알트코인 가격을 지키려고 하는 수호 세력이 있습니다. 그 수호 세력은 자기네 알트코인 가격만 계속 잘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작전 세력이란 것은 여기도 작전 붙었다가 저기도 작전 붙었다가 코인에 자기네가 주도적으로 하진 않지만 작전에 동승하는 그룹들을 작전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서로 짜고 치는 그런 작전 세력은 아니라 하도 그 사람들이 작전할 때 우리가 동승해야 되는데 그 작전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작전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오르는 순간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싸게 사면 좋겠지만 작전 시작할 때 들어가면 더 벌겠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니까 작전할 때 우리가 동승하는 타임 이것을 우리가 로직으로 정하는 거죠. 그러면 즉 작전에서 동승하는 것은 초반에는 사흘 동안에 20% 오를 때를 우리가 이 친구들이 작전하는구나 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작전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떨어졌다가도 10%만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전고점 위로 올라간다든가 이럴 때 다시 작전을 재개했구나 해서 우리가 그때 동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트코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개념을 머릿속에 지우셔야 됩니다. 비트코인하고 달라요.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고 정여의치 않을 때 숏포지션으로서 비싸게 판 다음에 싸게 다시 구입하는 것이지만 이 알트코인은 역시 작전에 동승하려면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를 때 우리가 동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수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 ETF에 어느 정도의 자금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수요와 공급을 중요하게 보시는데 이러한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고 뉴스를 보고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서 거래하기는 애초부터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식대로 장세를 파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장세로 정형화됐을 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만큼 변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만큼 변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맞을 리가 없죠. 100%. 확률상 더 많이 맞을 수만 있다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시장 상황을 항시 살피는 겁니다. 그 시장 상황을 살펴서 거기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하지만 코인 거래하시는 분들이 꼭 매달리는 게 뉴스입니다. 뭐 어디서 얼마나 빼갔다든가 뭐 얼마 투여했다든가 이거 우리 앞에는 다 그림의 떡입니다. 그런 것을 해서 안 되고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장세를 파악하고 거기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이런 기술들을 갖춰야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인유다님께서 과거에 가장 큰 수익률을 내셨던 투자 경력이 궁금한데요. 혹시 그 당시에 어떻게 거래를 하셨고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났었나요? 저는 지금은 이 황막 변성이 일어나서 말하자면 선수로 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들고 눈도 상어가니까 감독이 되는 거죠. 스승이 되는 거고. 옛날 2017년도, 2018년서부터 계속 제가 오프라인에서 전문가들을 양성해 올 때 꼭 이 친구들이 얼마나 수익을 올리는가 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공개 전투랍시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체로 그때 정도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한 4천만 원까지 올리는데 40배 올렸나요? 40배 올리는데 걸린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근데 그때의 경우는 제가 그냥 실적을 쌓기 위해서 무리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알트코인 거래도 1대1 거래하지 않고 뭐 5배수 거래를 한다든가 이런 무리를 많이 했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선수로 지금 뛸 수도 없지만 제가 그 돈을 갖고 뭐 하겠습니까? 이 나이에. 저는 많은 돈을 벌어본 사람인데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우선. 6개월 만에 40배를 버셨다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도 코인 투자를 하실 때 주로 참고하시는 보조 지표가 있으실까요? 보조 지표가 바로 시황지수입니다. 저는 시황지수를 알트코인에서는 알트코인에 써먹는 방법을 갖고 있고 또 선물거래에서는 선물거래 그 정형화된 박싱을 이거 못 믿겠다. 혹은 또 반대로 가야 되겠다. 하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데 쓰고 있죠. 그렇다면 이 시황지수라는 건 어떤 개념일까요? 시황지수는 소위 말하는 그 알트코인 작전 세력들이 우리보다 그 뉴스를 빨리 접하고 그래서 어떤 뉴스가 있다면 이 친구들이 제일 먼저 막 가격을 올린다든가 또 아니면 제일 먼저 팔고 도망간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선물 거래에 많이 쓰죠. 많이 활용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알트코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게 있고 또 비트코인 도미넌스라 해서 비트코인 시장 장악력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로 봤을 때 이것이 우리가 또 판별을 할 때 이게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있어서 가격이 이렇게 급변하는구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추종해서 이러는구나 하는 걸 판독해야 돼요. 그 판독하는 방법이 알트코인 거래할 때하고 우리가 비트코인 거래할 때하고 틀리다는 거죠. 꿈보다 해몽인데 그 해몽하는 방식이 서로 틀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황지수가 몇을 나타낼 때 코인 시장이 조금 활황세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 시점에서 시황지수가 약 45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현물 거래소 들어가서 우측 검색창에 13개의 알트코인이 뜨고 있는데 그쪽에 보면 하루에 가격 등락폭이 나옵니다. 아마 가격 등락폭이 제일 하단 13개 밑에도 거의 15 이상일 겁니다. 15%. 하루에 15% 이상 벌었다는 얘기예요. 대충 위에는 한 50% 정도 벌었다고 아마 나올 겁니다. 그건 뭡니까? 시장이 좋았다는 얘기죠. 그때 우리는 알트코인이 거래할 수 있는
최적의 타임이다. 그래서 농담 삼아 물반 고기반 장세라고 하죠. 알트코인에서는. 그러나 선물 거래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게 급변했느냐. 그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수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이 서로 틀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알트코인을 거래한다고 가정을 해놓고 봤을 때 이 장세를 보는 눈이 크게 화랑기, 또 조정기, 비핑하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누면 그 안에 또 장세가 3개씩 있어서 총 9개로 구분됩니다. 그 9개마다 알트코인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빙하기다 하면은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이때는 돈 벌 가능성이 알트코인 투자에서 작전에 동참해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돈 벌기 틀렸어요. 빠져나오는 게 상식이죠. 반면에 40 이상 화랑기 되면 막 들어가고 싶죠. 이런 것이 시황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 말씀 주신 바에 따르면 바이낸스 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측 오른쪽 화면에 알트코인 하루 등락폭을 맨 아래에서 3가지 정도를 더했을 때 그 지수가 40% 이상이 나오면 알트코인 시장 활황세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계산을 해서 40% 이상이 나왔을 때 어떠한 알트코인에나 다 투자를 해도 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상승폭에서부터 배우려면 위에서부터 다 클릭해서 자기가 안 들어간 것들을 다 들어가야죠. 거기서도 작전 안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작전 안 하는 것들은 괜히 들어가 봐야 우리만 피곤하죠. 거래량도 없고 위험하고. 그런데 거래량이 없어 보이는 코인들도 작전할 때는 거래량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래량을 제가 안 보는 겁니다. 거래량을 보고 하는 거는요, 이미 늦었어요. 그렇다면 거래량 대신에 하루에 급등한 폭이 높은 알트코인들 위주로 클릭을 해보면서 그렇죠. 매수를 결정할지 그래서 고민하면 되는 우리가 거군요. 즐겨찾기를 해놓고 또 휴대폰에 알림 장치도 저는 해놓거든요.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거래 중인 코인이 있고 일단 샀다 이겁니다. 이거는 신경 바짝 곤두서야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코인은 거래하는 도중에 거래가 잠깐 종결된 휴식 코인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거래할 수 있게끔 대기 주문 걸어놔야죠. 또 반면에 이번에는 아예 거래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아주 거래가 종결된 그런 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작전에 들어가는 코인이 갑자기 작전을 안 하다가 갑자기 작전하는 코인을 잡을 때는 20% 판독 박스를 씁니다. 사흘 동안에 20%만 오르면 이건 첫 작전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응하고 그 다음부터는 거래가 중단됐어도 그것은 완전히 거래가 종결된 코인이 아니고 좀 조종하고 있구나 해서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경우도 작전을 종결한 코인, 즉 가격이 쭉쭉쭉 떨어져 가는 코인은 거기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손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딱 해서 손해볼 것을 미리 정해놔야죠. 이익만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손해보는 방법, 즉 진입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반면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판매할 거냐 하는 방법, 이 로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만 해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꾸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지면 기본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내가 볼 땐 그렇지만 그 벗어나는 방법도 룰이 있다. 시황지수를 따른다든가 그 다음에 대기 박스를 친다든가 하는 그 고급 스킬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알트코인은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거래량, 수급, 뉴스는 보지 않고 가격의 등락폭만 보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가격의 등락폭 말고 또 참조하시는 지표가 있으실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보조지표가 아니라 중요한 지표는 바로 장세를 파악하는 활사선이죠. 그리고 판독박스가 있죠. 2개의 장세로 파악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는 기본적으로 시황지수처럼 지금 반짝 보는 게 아니고 얼마간의
지금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 소형 활사선이 있고 중형 활사선이 있고 대형 활사선이 있고 초대형 활사선이 있는데 이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한다. 이렇게 돼 있죠. 또 반면에 횡보로 갈 때는 어떻게 판독한다. 이거 횡보다라고 어떻게 판독하고 그때는 어떻게 소형 박스를 친다. 큰 박스 쳐봐야 거래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박스 치는 이런 판독 박스가 있습니다. 판독한다는 것은 알아챈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메인 지표죠, 그게. 시황지수가 보조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장기 거래하는 사람들이 가장 애로가 뭐냐면 경험이 없어서 이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게. 해석이 안 되면 거래를 하지 않고 쉬면 되는 거예요. 거래 쉬었다고 해서 선물 거래에서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항시 새로운 시작 포인트가 있으니까. 즉 새로운 진입 포인트가 있으니까 무조건 쉬면 되는데 안 쉬더라고요. 이게 저도 미치는 거예요. 욕심들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만 자제할 줄 알면 딱딱 룰대로만 딱딱 하다가 융통성을 부릴 때는 시황지수를 가지고 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정말 깨알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지금의 활사선과 판독박스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 장세는 어떤 장세인가요? 대조정 구간. 하락세도 아니고 또 상승세도 아니고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구간. 그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거래하는 초단타까지 가면 6개의 보합세로 나눕니다. 요땐 이렇게 하고 요땐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도 뭐 10번씩 거래하는 초단타가 있고 하루에 2-3번 거래하는 단타도 있고 지금 중장기라는 것은 하루에 평균 한 번 정도 거래할까 말까. 어떤 때 일주일에도 한 번 거래 안 하고. 기간이 문제죠. 거래하는 기간이 문제. 아주 생 초보자는 장기 거래만 하시면 되고. 그래도 조금 아시는 분은 중장기 거래만 하면 되는데 수익은 굉장히 차이 납니다. 역시 단타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수익을 많이 내죠. 그렇다면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대조정장 속에서도 차익 실현을 계속 하실 수 있는 거고 초보자분들은 그냥 이런 대조정장 속에서는 아무 거래를 하지 않고 그냥 보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두 가지 보합세 때만 하는 것이다. 예, 폭이 아주 크게 움직일 때 하고 폭이 아주 작게 움직일 두 가지 경우에만 거래한다. 그 중간에 거래하는 건 단타니까 안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코인 거래할 때 다 두렵죠. 두려운데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들이든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트코인이든 비트코인 선물 거래든 딱 한 가지. 일단 뭐 나 앞에 배워서 하든 안 배워서 하든 반드시 구매를 했다. 혹은 포지션 진입을 했다. 하게 되면 반드시 스탑 리미트를 쳐놔야 된다. 이거 안 하는 순간 어느 귀신이 잡아가도 잡아간다. 이거는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그것만 지키면 크게 망할 일이 없다. 이상 코인요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